네, 예지투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방산에서 뭔가 또 큰 딜이 계약건이 좀 빵 터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무기를 많이 지원하고 네. 상당히 우방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네. 발표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삐걱대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2달 전인가요? 주제로 잡았던 게 이제 러시아가 그 흑해 곡물 협상 그 노선에 대해서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그 곡물 가격이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부분 배로 이제 해상으로 곡물을 대량으로 이제 수출을 했는데 러시아가 이걸 막았죠. 막으니까 그럼 이제 육로로 이동을 하거나 뭐 혹은 육로로 해서 판매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동유럽 쪽 인접 국가 폴란드, 헝가리 또 이런 나라가 참 이게 참 농산물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거 FTA 이런 개발했을 때 농민들이 또 반발을 많이 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자국의 농민들이 좀 피해를 입으니까 폴란드, 헝가리 이런 기업들이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조금 보수적으로 약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러시아 곡물 수출 규제 관련해서 동유럽 국가들이 우리를 안 도와주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에서는 이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좀 맞대응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나온 뉴스는 한 며칠 됐어요. 며칠 됐고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미국이 약간 중재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폴란드한테 현대화 무기 현대화하기 위해서 군 현대화에 20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돈을 그냥 무상을 주는 건 아니고 금융 지원, 무이자 형태로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서 중재에 좀 나서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잘못했다 못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간 조금 흥분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양 국가 간에 조금 감정이 조금 안 좋아졌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유 걱정해요. 작년 2월인데요. 전쟁이 일어난 게 네. 겨울 지나면 2년 돼요. 2년 근데 되죠. 해결은 안 되고 이제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도 좀 세지고 네. 그러니까 주변 국가라고 이게 오히려 좀 갈등도 나타나고 그렇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얘기도 그런 얘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폴란드 쪽으로 지난번에 이제 뭐 K2 전차를 포함해서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1차와 달리 그냥 돈 주고 사가는 게 아니라 뭐 금융 지원을 해달라, 기술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허들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되나 보죠? 사실은 이제 이런 무기라는 게 네. 아까 이제 미국도 폴란드군 현대화에 금융 지원을 좀 해주겠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네. 몇십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 17조 원 정도 저희가 계약을 맺었었고요. 올해도 한 20조 원 정도 예상을 좀 최소 20조 원 정도 수주가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이제 금융 지원을 좀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관을 대준다든가 아니면 돈을 좀 빌려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돈을 줘서 우리 무기를 사게끔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대출금을 상환하게끔 하는 형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차를 산다라면 리스를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세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수출입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건전성 이런 규정상 금융 지원에 좀 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소 한 17조 원 정도, 10조 이상의 어떤 그 금융 지원이 필요한데 이미 수출입 은행이 작년에 한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수주를 하면서 6조 원 정도 금융 지원을 해주고 협의를 본 상황인데 지금 수출입 은행이 전체 금융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 7조 3천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미 작년에 6조를 소진한 상황에서 현재 1조 원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증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도를 늘려야 된다. 네, 한도를 늘려야 되는 예. 부분. 근데 이게 함부로 마음대로 늘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뭐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지원이 좀 필요한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한도를 늘려야 되고 네. 보증 한도를 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만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보니까 25일이면 어제죠. 1,640억 원 규모. 네, 또 자주포 K9 자주포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요. 네. 뭐 지금 이거는 이제 국방부의 네. K9 자주포 이제 그 공급 예약인데 네.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그러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년 매출이 작년 기준 6조 4천억이거든요. 그러면 1,600억이면은 전체 매출로 봤을 때도 한 5%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2028년까지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항상 이런 정도의 그 매출 규모는 나왔던 거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력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좀 호주 쪽에 좀 수주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 뭐 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은 쉽진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국내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네. 이제 수출 공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판매 네. 예, 공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하고요. 이렇게 뭐 기다리는 대박 공시는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또 장 끝나고 계약 해지건이 아주 되게 규모가 큰 게 하나 터졌는데요. 이건 네. 뭐죠? 4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 민항기 회사입니다. 예. 브라질 민항기 엠브라에르라는 회사인데 이게 작년 4분기에 수주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항공기 개발이라든지 부품 뭐 이거와 관련된 수주 내용 그런 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가까이 뭔가 진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서로 협의가 좀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브라질도 현재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취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내용은 취소이고 좀 좋게 해석한다라면 좀 뒤로 미루는 다음번에 다시 좀 하자. 네. 이러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4조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한국항공우주의 1년 매출이 그 한 2조 8천억? 그러니까요. 3조 원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큰 악재일 수가 있는데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한국항공우주가 올 1분기 기준입니다. 수주 잔고가 25조 정도였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4조가 빠지는 거라서 전체 수주 잔고가 막 급감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내에서 보면은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일단 한 3% 정도 네. 제한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내일 좀 흐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내용만 보면 4조 원이라 최근 매출액에 대해서 1.5배, 6배니까 상당히 뭐 주가를 끌어내릴 요인인데 시간에 이제 4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시간에는 2.98%니까 일단 조금 시간에 거래해서 완충 작용이 좀 된 상황입니다. 자, AI 같은 경우 앞서 약간 중립적이었는데 방사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하고 관심주요. 요즘 방산주들이 다 주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아서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기대를 본다라면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조금 더 그나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나쁘진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계속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있고 올해 사실 LIG 넥스원 수주 공백기예요. 작년에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수주를 많이 못할 거라고 예상을 좀 했었고 올해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수주가 좀 늘어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경쟁 업체들 혹은 뭐 글로벌 경쟁 업체들을 비교해 본다라면 글로벌 경쟁 업체들 평균 PER 기준으로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평가를 받는데 LIG 넥스원은 지금 6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주가도 뭐 견조하네요. 주가도 그죠? 견조한 네, 모습이고 네. 최근에 하락한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방산주를 보신다라면 저는 LIG 넥스원이 조금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83,800원인데요. 네, 10만 원 정도로 보면서 LIG 넥스원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 방산과 AI역
두개역 유창희 본부장님 동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